오늘 이재명 대표는요, 대장동 재판 출석을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이 선거법 사건 2심 재판 관련한 서류를 고의로 안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불거졌었죠. 일단 서류를 받긴 했지만 오늘 이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이 대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참 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송달 지연 의혹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한참 전에 받았다. 이 대표의 발언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요. 그저께 수령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한참 전에 받았다?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그냥 기자들에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대답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서류 송달 안 받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정성을 가지고서는 다가가기 위해서는 본인 사건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달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서류가 처음에 왔을 때 뭐 집에 아무도 없었다, 뭐 이사불명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도가 이렇게 나면요, 실상 이재명 대표가 그냥 법원 민원실에 가서 신분증 가져가서 거기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굳이 우체국 등기로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체국 등기를 못 받으니까 그 법원에서 인편으로 당대표 사무실에다가 비서에게 지금 전달한 거잖아요.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변호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사를 갔을 때도 주소를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처음에 재판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거거든요. 인적사항 확인하면서 주소가 변경되면 법원에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라고 판사가 이야기하는 걸 이재명 대표가 모르지 않는데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 그러면서 이틀 전에 받았는데 한참 전에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탄핵 심판은 신속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본인 사건을 이렇게 지연하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의심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한 5개입니다. 근데 여권에서는 이 선거법 재판이랑 지금 오늘 출석한 대장동 재판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서 대북송금 관련된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까지 엮어서 이게 이 대표가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최윤호 전 의원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1야당의 대표가 예.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 국정을 또 움직이는 또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 야당 대표에게 이번 정권 들어서 끊임없는 먼지트리식, 표적 수사, 보복 수사 끝에 방금 표에도 나왔지만 5개가 넘는 재판을 받고 있고 또 15개가 넘는 사건으로 여러 재판에 출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갈 때도 있었죠. 그러면 출석해라 또는 어떤 통지서를 법원에서 받아라. 지금까지 많이 받아왔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끊임없는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보복 수사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걸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항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심을 이제 선거법을 할 건데 사실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상당히 그 여당 의원들도 좀 의외다했지 않습니까?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는 그 이유로 유죄를 내렸거든요. 사실은 그 사진은 골프 친 이후의 사진이 아니라고 한 것을 골프 안 쳤다고 유죄를 내렸는데 아마 2심도 하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또 재판 결과도 상당히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법도 이대로 가면 한 3, 4월달쯤 돼야 2심이 나올까 말까.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또 나오면서 이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또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어쨌든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북송금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월에서 7년 8개월로 형이 좀 감형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텐데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이 진술한 것을 번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안 했다라고 했는데 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그때 검찰에서 연어, 소주 이런 걸로 회유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그 판단을 했는데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도관도 여러 명이 있었고 그러한 진술에 있어서는 뭐 의심이 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한 내용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2심 판단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서 나올 부분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번복한 것에 있어서 자의적이다라고 지금 2심 판결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뼈아플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법원까지 물론 가겠지만 한국은 항소심까지, 그러니까 고등법원까지가 사실심입니다. 그럼 대법원에 예. 갔을 때는 법률적인 부분만 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이미 다 정리가 되었다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고 좀 지연시키는 부분들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판결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두고서 이게 어쨌든 간에 본인은 좀 이게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기피 신청을 낸 건데 네. 이거를 지연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거냐 두고도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어쨌든 형사소송법 내에서는 이것이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이제 기피 신청을 하는데 예. 말하자면 공범 이화영에 대해서 9년 6월을 내렸던 재판부가 나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이 어떤 예단이 있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실상 정당한 이유라고 그동안은 봐오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항소심에서 만약에 뒤집혔으면 또 이재명 대표의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항소심에서도 그럼 항소심은 지금 1심과 다른 신진우 부장판사가 아닌 거잖아요. 이화영의 항소심이. 근데 여기에서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사실관계 똑같이 인정을 해버렸다는 거. 이게 기피 신청에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그렇게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항소심 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어제 나오고 난 이후부터 여권에서 공세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가세를 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나경원 의원은 이 기피 신청 남발로 이재명 재판은 멈췄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예, 지금 뭐 그 말씀하신 분들 다 대권 주자 아닙니까? 예. 예,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건 지금 이제 범야권에서 지금 차기 대권 주자 중에서 1위잖아요. 예. 1위하고 가능한 한 양강 구도를 만들고 싶은 게 이 범여권에 있는 대권 주자 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마침 그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이제 그만두고 하면서 사실 대권 주자군에서 살짝 이제 뒤로 좀 밀린 감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죠? 그런 틈을 노리고 지금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이런 그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네. 이재명 대표 재판권에 이제 관해서만 이제 얘기를 드린다면 그 동안에도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굉장한 지연 전술을 계속 써왔죠. 그래서 이제 방탄 국회다 뭐 이제 방탄 국회를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상계엄 이전 국면하고 이후에 정국이 많이 바뀌었고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빨리 재판을 진행해 달라라고 신속 재판을 지금 자청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하다. 자꾸 지연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지연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원한 대로 또 결론이 또 나기를 바라겠으나 네. 설령 그렇게 안 나더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좀 가는 것이 지금 국면에서는 훨씬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런데 뭐 저 여권 주자들이 저런 얘기를 내놓는 게 뭐 여권에서 이해는 되겠지만 일각에서는 계엄 전국 사태를 수습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하지 이게 지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저렇게 부추기는 게 맞냐 이런 의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 생각하는 분들은 네. 오히려 탄핵 정국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1호 당원이 내란을 저질렀다. 그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왜 야당 대표에게 공격부터 먼저 합니까? 일단 좀 자세부터 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피 신청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지금 5개 검찰의 그 많은 그 편파 수사나 탄압 수사 속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죠.
그리고 대법원까지 기피 신청 심리가 완결이 되려면 한 3, 4개월 정도는 걸려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의 1심 시작도 내년 아마 4월 달 이후라야 시작 정도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예.